솔롱고스.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다. 무지개라는 뜻이다. 언어는 가치를 투영한다. 솔롱고스에는 몽골인이 한국에 느끼는 감정과 이미지가 반영돼 있다. 한국과 몽골 사이에는 부정할 수 없는 인종, 인류학적 친연성이 존재한다. 생김새가 무척이나 닮은 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두 나라 언어는 어순, 조사, 활용, 어미 변형 등에서 공통점이 많다. 역사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에게 썩 유쾌한 기억은 아니지만 양국은 서로 역사에 뚜렷한 흔적을 남겼다. 고려한과 몽골풍이 그것이다. 이런 친숙함에 한국 경제의 눈부신 성장과 한류 콘텐츠의 선풍적인 인기가 더해지면서 한국을 배우려는 몽골인이 갈수록 늘고 있다. 2018년 한국에 있는 몽골인 학생은 3,000명을 넘었다. 성인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다. 몽골 초중고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은 4,000명이 넘는다. 한국을 방문하는 몽골인도 해마다 늘고 있다. 2018년 한 해 동안 10만 명 넘는 몽골 방문객을 맞았다. 몽골 인구가 약 300만 명임을 고려하면 30명당 1명꼴로 한국을 찾은 셈이다. 한국에서 몽골을 찾는 이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18년 약 8만 명의 한국인이 몽골을 찾았다. 한국과 몽골의 인접 교류가 활발한 것과 정반대로 경제 교류는 교역액과 투자액 기준으로 2012년 정점을 기록한 뒤 정체됐다. 2019년 두 나라 교역액은 3억 2천만 달러에 그쳤다. 한국 전체 교역액의 0.03% 수준이다. 양적 빈약함보다 더 큰 문제는 질적 구태의연함이다. 1990년 한국과 몽골이 수교해 경제 교류기를 트는 이래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은 몽골의 자동차와 기계를, 몽골은 한국의 광물 자원을 주로 수출하는 지극히 단순한 교역 구조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0년 동안 몽골 경제의 위상은 크게 달라졌다. 1990년대 체제 전환기를 지나 2000년대 고도 성장기를 거쳐 2010년대 중진국 반열에 올라섰다. 경제 성장 관점에서 몽골 경제는 30년 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발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 현재 몽골 경제가 풀어야 하는 중요한 숙제는 광업 부문의 산업이 집중된 것이다. 바로 산업 다각화와 고도화다. 광물 자원 수출이 전체 상품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넘는다. 특정 산업의 극단적 의존은 단기적으로 경기 불안정을 초래한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산업이 형성되지 못한 채 단조로운 산업 구조가 지속되면 전문화와 분업 수요가 저조해 복잡한 가치 사슬이 발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인적 자본과 관리 기술이 축적되기 어려워 고급 인력 확충과 도전적인 기업가 출현이 요원해진다. 이에 따라 민간의 경제 참여가 위축되고 금융산업 발달이 지체돼 궁극적으로 산업 구조 전환이 더뎌지면서 장기 성장 잠재력이 발현되지 못한다. 이른바 중진국 함정이라는 현상이다. 몽골은 경제 발전 관점에서 보았을 때 광물 자원 생산과 수출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는 성장 경로에 봉착해 있다. 이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해 몽골 정부는 몽골 지속가능 발전 전략 2030이라는 중장기 발전 전략을 세워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뼈대는 광업 부문의 지나친 경제 의존도를 완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조업, 에너지, 정보통신업, 건설업, 관광업, 금융업 등을 포함하는 10대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산업 다각화를 하는 한편 고부가가치를 내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산업 고도화를 유도하려고 한다. 결국 교역과 투자의 질적 측면에서 현재 한몽경제협력은 몽골의 새로운 협력 수요와 정확히 배치된다. 따라서 한국과 몽골 양국 경제 교류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하려면 상호회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의 세트를 짜야 한다. 새 협력 틀은 한국과 몽골의 경제 협력이 몽골 경제의 장기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몽골의 산업 다각화와 고도화를 유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몽골이 전략적으로 육성하려는 10대 산업에서 협력이 필요하다. 무턱대고 협력하는 게 아니라 몽골의 주요 협력국인 러시아, 중국,
일본보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 재원과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식품 가공, 의료 제조 같은 경공업 부문, 플랜트 건설과 발전 설비 효율화, 전자정부, 전자결제 시스템 등 정보기술 인프라 부문에서 전략적 협력이 절실하다. 이와 동시에 몽골의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몽골 경제의 산업구조 전환에 힘이 들 뿐 아니라 한국과 몽골 양국 사이 풍부한 인적 교류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장기간 안정적인 교류를 하려면 궁극적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교류를 끌어내야 한다. 몽골인이 한국에 느끼는 친밀감과 호감을 바탕으로 지식, 기술, 경영 노하우를 효과적으로 전수해 한국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채화한 몽골의 지식인, 지도자, 기업인을 양성할 수 있다. 이렇게 축적된 민간의 신뢰는 활발한 경제 교류에서 근간이 된다. 한몽 수교 30주년인 2020년은 한국과 몽골의 경제 협력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기존 한몽 협력 체계의 유통계다. 첫 번째, 중국 이미 백신 있는 게 아닌가. 음모론. 중국과 러시아가 개발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의 안전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는 중국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임상 3상에서 요구하는 정밀함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에서는 칸시노 바이올로직, 시노백, 시노팜 등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 사이언스는 임상 3상을 앞둔 칸시노 바이올로직은 3상이 완료되기 전 중국 정부가 군인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 허가를 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안전성이 완전하게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백신은 사용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사이언스는 2018년에 있었던 중국의 백신 스캔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봤다. 중국의 창춘 창성 바이오 테크놀로지는 2018년 불량 DPT 백신을 대량으로 판매하다 적발됐다. 불량 DPT 백신을 맞은 영유아들에게서 부작용이 나타나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지난달 28일 미국 워싱턴 열린 코로나19 관련 청문회에서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의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에서 개발한 백신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역시 백신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방역당국은 근거와 신뢰를 바탕으로 충분히 검증된 안전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백신은 건강한 사람에게 접종해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안전성을 강조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의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기업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등이 있다. 러시아와 중국에서 개발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이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서방 과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기존에 유행했던 바이러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면역을 갖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켄시노 바이오로직스와 러시아 가말레야 연구소가 개발한 백신은 이미 독감 백신으로 널리 사용됐던 아데노바이러스 5형의 변형이다. 에나 더빈 존스 홉킨스대 백신 연구원은 기반 백신은 많은 사람들이 면역력을 갖고 있기에 우려된다. 이는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낫지만 그들의 전략이 뭔지 모르겠다고 평가했다. 효과가 70%가 아닌 40% 정도일지도 모른다. 기반 백신은 특정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형성을 유도하는 우회한 유전자 조작 바이러스, 이른바 벡터를 인체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쓰인다. 하지만 이미 여기에 항체를 보유한 사람의 경우 면역체계가 코로나19가 아닌 벡터를 공격해 백신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이미 중국과 미국에선 40%가 에드5에 노출돼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아프리카의 경우 이 비율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켄시노의 에드5 기반 백신 개발에 참여했던 캐나다 맥메스터 대학의 저우싱 박사는 에드5 기반 백신은 고열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에드5 기반 백신의 접종이 인간 면역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 소장 등 여러 과학자들은 지난 2015년 논문에서 헤드5 기반 백신을 시험하는 동안 HIV 발병률도 지켜봐야 한다고 경고했었다. 미국 코로나19 백신 예방 네트워크의 공동 책임자인 레리 코리 박사는 HIV 확산 위험이 있는 나라들은 이런 종류의 백신을 사용하는 게 우려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중국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스케줄은 2022년 2월 만약 2021년 여름까지 도준비 코너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중국에서 동계올림픽을 치르기 어려워집니다. 안 그래도 미국은 중국과 냉전에 들어간 상황이라서 올림픽 고 6곳에 대한 움직임이 코로나 등 위용을 이뤄 실제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입니다. 홍콩의 SNP는 중국 동계올림픽에 미국 동맹들이 참여하지 않는 반 쪽으로 연립 가능성에 대해서 구멍합니다. 따라서 중국은 막대한 자금을 들여 개최하는 올림픽을 최대한 문제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코로나가 발생해도 숨기고 있으며 철저하게 당국의 통제 가운데 몰래 환자들을 따로 입원시킨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기되는 것은 중국 공산당식의 철저한 통제가 코로나 의발병을 실제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소규모 감염은 8월 초까지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중국은 철저하게 해당 지역을 격렸으며 때론 중국에서 나다능한 불도저식의 만원의 통제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감염을 막기 위한 필수 요건인 격리와 사회 이기가 어느 나라보다 강제적으로 중국에서 잘 진행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중국 또한 애거주하는 한국인들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도 QR코드 등을 이용해서 모든 방문자를 기록하며 수상한 움직임이 생기면 곧바로 중국 당국이 제재하며 격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강제 체제 가운데 사실상 코로나 감염이 제로에 가까워진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 나옵니다. 그러나 공산국가만 이렇게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만은 거의 코로나 종식 경계로 들어갔습니다. 애초에 중국과 단절되었으며 해외 국자를 차단했던 대만은 코로나가 거의 종식된 분위기입니다. 대만은 콘서트 행사를 비롯해서 극장 등에 사람이 들어들고 있으며 마스크를 아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회적 거리 우기가 완화되어 부가 영자가 거의 나오지 않는 예전과 같은 분위기로 하는 것입니다. 만약 중국이 철저하게 사회를 통제하고 거리 두기가 성공해 방역이 잘 된 것이라면 한국도 크게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는 공산국가가 아닌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확진자가 제로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철저한 사회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지키면 얼마든지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수개월간 확진 자수자는 실제로 한 자리 수를 기록한 때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대만과 같은 코로나 종식을 코앞에 두고 마지막에 놓친 게 아니냐는 안타까움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만 한국은 대만과 중국처럼 철저한 외국인 통제를 하지 않고 오키나와의 대형 감염을 일으킨 미군 등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관련해서 위험성은 좀 더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각종 정치 종교 등의 문제는 더욱더 감염을 확산시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